안녕하세요. 정기사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오픈컷 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우리가 이렇게 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땅에다가 지하층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죠.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땅을 파내야겠죠. 땅을 파내야만 공간이 나오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구조체, 그리고 그 구조체 안에 마감 작업,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. 제가 뭐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어서 일반화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,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하층이 많은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이런 어, 지하 공사를 어떻게 우리가 수행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으면, 아, 이 사람들이 좀 고생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. 일단은 우리가 땅을 파야 되는데, 그 땅을 파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 흙막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. 일단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는데, 일단 이런 식으로 구조체를 우리가 박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땅을 파내는 거죠. 그러면은 이 흙막이가 하는 역할은 뭐냐라고 하면, 가장 크게는 이 흙이 무너져 내리려고 하겠죠. 이제 제가 흙막이 개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, 우리가 해수욕장 같은 데에서 모래를 파보면 직사각형으로 안 파지잖아요. 모래가 계속 흘러내리잖아요, 옆에서. 그러니까 그게 측압으로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측압을 이 흙막이가 받아줄 그런 구조성이 있어야 되며, 그 다음에 땅을 파다 보면 물이 나옵니다. 그럼 그 물을 아예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물을 흘려서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, 그런 식으로 지하수를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는,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흙막이를 이용을 해서 땅을 파고, 그 땅을 판 후에 그 안에다가 구조체 및 마감을 하는 거겠죠. 그리고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아예 다 파는 겁니다. 이제 해수욕장에서 모래를 파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. 근데 우리가 휴식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, 물론 뭐 책이나 이런 곳에 뭐 어떤 토지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휴식각이 나온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은, 모든 땅이라는 게 한 그 재질, 한 그 입자로만 되어 있지 않고 섞여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, 그 현장에서 땅을 파보고, 아, 이 정도 각도를 만들어 주니까 흙이 흘러내리지 않는구나,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단을 줘서, 왜냐면은 이 휴식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도 깊이가 너무 깊어지면 또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을 줘서 땅을 파내는 거죠. 그리고 제가 흙막이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하수가 나올 수 있으니 지하수 같은 것을 이런 식으로 또 처리를 하는 작업들을 해주면서 땅을 다 파내는 것. 그러니까 흙막이에서 치갑이 발생되는 부분이 이제 받아주는 것이 없으니까, 그 치갑을 토사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각도를 줘가면서 땅을 파내는 작업. 이것이 오픈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다 파낸 다음에,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뭐 기초, 기둥, 뭐 외벽 작업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흙을 메꾸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. 이것이 오픈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장단점을 말씀드릴 건데요. 장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합니다. 그냥 흙막이처럼 땅을 파내고 뭐 구조체를 받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필요가 없고, 그냥 포크레인이 계속 땅을 파내면 됩니다. 그 휴식각을 유지하고 지하수를 처리하는 부분만 명확하게 하면서 작업을 하면 되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시공 방식이고요. 그리고 흙막이에 대비를 했을 때, 물론 지금 파내야 되는 이 땅이 안반이면은 다른 얘기지만, 대부분 토사다,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흙으로 되어 있는 대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쌉니다. 왜냐하면 흙막이는 퍼크레인뿐만 아니라 이제 파야 되는 장비도 들어와야 되지. 그리고 뭐 구조체니까 뭐 철근, 철골 등등의 자재가 또 들어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오픈컵보다는 좀 비싸죠.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우수한 방법이다. 그리고 포크레인으로만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
공기도 단축을 할 가능성이 있는, 물론 안반인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다르죠. 근데 작업 자체가 직관적이고 간단하기 때문에 공기 단축의 가능성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도심지에는 활용이 어렵겠죠. 뭐 땅값도 비싼데 오픈컷은 내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 공간보다 훨씬 많은 공간이 필요하죠. 그러니 땅을 많이 사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 땅은 쓰지도 않죠. 건물로서. 그러니까 그런 가격이 쓸데없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도심지에는 적용이 어렵고 굴착 깊이도 제한이 있습니다.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휴식각을 유지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깊이 이상이 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휴식각을 많이 줘서 단을 줘서 작업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팔 수 있는 이제 대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있기 마련입니다. 그런 측면이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물, 물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약합니다. 물에 비가 오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물이 고이겠죠, 바닥에.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그 토목 업체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. 그 토목은 흙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물이랑 싸우는 거다.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아무래도 토목 직군 분들한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. 저는 물론 건축공학을 전공했고 쭉쟁이기 때문에 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물을 잘 빼지고 어떤 식으로 물을 흘리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험은 좀 부족하지만 아무래도 오픈컷은 예상이 되시죠. 비가 많이 오면 아무래도 맨 아랫부분에 물이 고이겠죠. 그러면 그것도 빼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확실한 계획이 없으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겠구나. 그런 것이 있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다가 생각이 나는 게 아무래도 여름에 우리가 장마 시기에 오픈컷이 걸리지 않게끔 시공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.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그 제가 오픈컷을 했을 경우에 이제 본 건물을 짓고 나머지 부분을 메운다고 얘기를 했는데 흙도 돈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흙을 예를 들어 파내고 그 흙을 우리가 야적할 데가 없어서 어디다가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산다.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돈이 정말로 남는지 그것도 제가 의문이고요.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디다가 흙을 쌓아놓고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고 흙을 메꿀 수 있는데 그 흙을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파낸 흙, 그 흙 자체를 다시 메꿀 수 있으려면 그 야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놔야겠죠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오픈컷을 활용하려면은 이 현장의 규모가 커야 된다. 제가 아파트 공사에서는 오픈 컷들을 좀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하가 그렇게 깊지 않죠. 뭐 지하 1층 정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아예 요즘에는 지하 전부 다가 지하 주차장이고 그 지하 공간에서부터 지하 1층 정도부터 아파트가 시작되죠. 그러니까 아예 그냥 확 파버리고 작업을 해버리죠. 그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으면은 오픈 컷은 잘 활용이 되지 않는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오픈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정기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